네, 안녕하세요. 훈이TV의 훈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금요일 오후 10시 35분입니다. 자, 이번 컨텐츠도 리포트 읽어주는 남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리포트는 5G와 그리고 이 CS2021에 대한 리뷰 이렇게 리포트 두 개를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CS2021 리포트가 77페이지 분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렇게 포인트 정도만 이렇게 한번 찝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5G가 오늘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5G는 언제 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언제 가든 2021년에는 5G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리포트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2021이 지난주죠. 지난주에 아주 성공리에 개최를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CES에서 선정한 6대 키워드를 보시면, 첫 번째 디지털 헬스, 두 번째 디지털 전환, 세 번째 로봇, 네 번째가 5G 연결, 다섯 번째가 자동차 기술, 여섯 번째 스마트 시티, 이렇게 키워드가 선정이 되었고요. 이 AI, 5G, IoT가 실제로 연결되어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구현하고 홈코노미를 위한 IT 환경의 구축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홈코노미라는 단어가 생겼죠. 홈에서, 집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중요하다. 거기에 있어서 5G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인프라 상의 이 IT 기술이 원격 수업, 원격 근무, 원격 진료, 홈 트레이닝에 대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성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산업화가 더 가속화되면서, 4차 산업이 가속화되면서 이 로봇과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이 제대로 실현이 되려면 5G, 그리고 5G를 넘어서 6G까지 이 데이터의 발전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홈코노미의 시대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맞이를 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CS2021은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즌이 이 5G를 통해 라이브 공연을 즐기고, 왜냐면 공연장 못 가니까. 그 다음에 스포츠, 프리미엄 리그라든지 미국의 이렇게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 풋볼이죠. 이 풋볼, 그러니까 미식 축구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스포츠를 5G로 연결해서 볼 수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MEC 이 기술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현될 스마트 시티의 초연결성과 구성 요소, 머지않아 현실이 될 모빌리티의 드라마틱한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ICT가 아까 이거죠. 스마트 시티.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메모리 반도체, 2차 전지 및 소재, 그다음에 UDC, 그다음에 UWP까지 K테크는 성장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코로나 때문에 2년치의 디지털 전환이 2달 만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변화하는 속도가 가속화됐다는 거겠죠. 이 버라이즌이 미국의 기업인데, 이렇게 이 MEC와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MEC가 뭔지는 이따가 나와요. 이렇게 MEC는 5G의 초저 지연성, 이 초저 지연성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초저 지연성. 저도 이 초저 지연성이 확실히 뭔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네, 일단 중요한 개념인 것 같으니까 이 초저 지연성을 한번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 중앙 서버 대신 기주국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이 분산형 클라우드 기술이 바로 MEC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중앙 서버 하나로 우리의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 중앙 서버로 데이터를 이렇게 뭔가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저지연성을 극대화시켜주는 MEC 기술을 통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기지국이 여러 개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 메인 서버가 말고 이렇게 여러 개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는 거겠죠. 여기를 넘어가고 이렇게 초기 5G 구축 방식인 이 NSA 방식은 기존 4G망을 컨트롤해서 5G 채널을 제공을 했는데, 이러면 뭐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뭐 누구라도 알 수 있겠죠. 왜냐 4G 들렸다 5G 가면 느리겠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뭐 광주도 들렸다 가고 뭐 강원도도 들렸다 가면 느리는 것처럼 이 지금의 방식은 이 5G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그 방식인데, 이렇게 SA 방식으로 이제 교체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 SA 방식.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게 바로 SK텔레콤, 우리나라의 SK텔레콤이 부산 지역에서 세계 최초로 구현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도 되게 인기 종목 중 하나죠. 우리나라 대표 통신사 기업인데 이 SK텔레콤이 이렇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갤럭시 S21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 엑시노스 2100 2011이 탑재가 예정이 되는데, 여기에 그 이 SA 방식을 채택을 할 수 있는 그 스펙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주파수들 모두 지원을 한다. 그렇죠. 여기 삼성전자의 S21의 경우 처음으로 제품 사양에 이 SA 지원을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 제가 지금 갤럭시 S20을 쓰고 있는데 21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반응은 좀 별로이긴 하던데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네, AT&T나 600MHz를 먼저 상용화한 T-모바일은 높은 접속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미국 통신사의 투자 규모는 2021년에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뭐 가입자 수도 많고 해서 이제 5G가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됐는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그런 쪽에 이렇게 수주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중 이제 기업이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KMW가 될 수 있겠죠. 쭉쭉 내려서 오케이. 네. CES 2021에서 드러나지 않게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주제는 결국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 삼성전자에서도 이런 로봇 청소기나 제트봇을 최초 공개했다고 하고, LG전자도 어떤 이런 익스체인지를 공개를 했다고 하네요. 역시 우리나라 기업 대단합니다.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인 이런 스마트띵스 펫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하고, 카메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MC넥스죠. MC넥스 카메라 기술 자율주행. 뭐 이거랑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냥 카메라 하면 저는 MC넥스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MC넥스가 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AI 기반의 생활가전 로봇이 지속해서 등장하는 모습. 이제 저도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이제 저도 이제 강아지 한 마리하고 고양이 두 마리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저는 집에 오래 못 있다 보니까 이제 애들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은데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이런 기술들이 생기면 더욱더 반려동물 케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AP 제조사. 네, 삼성전자의 고전이 예상된다. 근데 이 고전을 뚫고 가면 더 성장할 수 있겠죠. 네, 퀄컴과도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업들도 정말 이렇게 많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괜찮은 이런 기업들은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퀄컴이 우리나라 원화로 한 주당 10만원 정도인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10만원, 11만원 정도. 삼성전자 이렇게 엑시노스 2100을 출시 이렇게 했고, 이 AMD와의 협업을 통한 GPU 변화가 필수적이다. 2021년 하반기가 기대된다고 하네요. AMD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다음에 인텔, 오늘 인텔 이야기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인텔과도 협업이 좀 잘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약간 실망감이 나왔지만 그래도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쪽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TSMC나 또는 이 삼성전자와의 협업이 불가피하다. 네, 둘 중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할지. 네, 그 중에 이제 삼성전자를 택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다시 뭔가 그 제가 기사를 자세히 못 봐서 뭐 아무튼 실망감 기사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인텔 이렇게 TSMC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자, 삼성 파운드리, 엔비디아와 퀄컴 이런 기업들, 이런 대결 구도가 정말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빠른 응답 속도를 위해서는 탄탄한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5G 통신망과 이 MEC 환경의 중요도가 제고가 된다. 그래서 MEC는 이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뭔가 이 기계들이 좀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난 게 뭐 진짜 이게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산 네트워크스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산 네트워크스,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이렇게 좀 떠올랐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다산 네트워크스를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네트워크 지연 및 과부하 방지를 위함. 만약에 자율주행하는데 네트워크가 지연되면 큰일 날 수 있겠죠. 네. 막 사고 나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처리의 속도가 어마어마해져야 될 겁니다. 자, 이 5G를 좋아지게 만드는 기술은 바로 이 MEC 기술이다. 그래서 이 MEC 이 기술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고, 어떠한 종목들이 좀 있는지 이렇게 좀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또 처음 봤을 때랑 또 지금 보니까 뭔가 또 보이는 게 더 있네요. 이렇게. 자, 인텔과 엔비디아 역시 MEC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식. 이제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나오네요. 이 자율주행 차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2021에서 애플과 모빌아이는 자율주행 지도 생성 기술을 시연했다고 하네요. 애플과 현대차 이렇게, 네, 진짜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 이렇게 이 AI에서 강점을 보이던 4개 업체의 사파종 구도는 사실상 자율주행 시장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애플 역시도 애플카를 전격 발표하며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그래서 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진짜 애플이나 그리고 테슬라는 진짜 엄청난 경쟁력을 갖췄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테슬라도 완성차 업체 중 최초로 자율주행용 칩을 개발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됐다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뭐 납품을 하거나 하면은 엔비디아가 수혜를 좀 많이 봤을 텐데, 이렇게 원가 전략을 하기 위해서 애플이나 테슬라가 자체 이렇게 개발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 테슬라나 그리고 삼성전자도 애플을 이기려면 이런 뭔가 더 강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여기 이렇게 테슬라하고 껴져 있죠. 뭐 알리바바나 이런 바이두. 진짜 이런 시대가 올까요? 진짜 기대가 되네요. 하긴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못했던 것처럼 미래에는 진짜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율주행차는 무조건 전기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기량이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전기차에 또 수요가 중요할 거고, 그래서 또 애플이 현대차나 기아차랑 협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LG전자는 3위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와 이것 때문에 한번 상한가 갔었죠. 그래서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했다. 하만은 하만 미디어데이를 열고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를 위한 멀티 디스플레이인 디지털 콕핏 2021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만이 그 삼성전자 그거죠. 삼성전자가 인수한 회사죠. 그다음에 이렇게 롤러블 폰. 근데 그러면은 LG전자가 이거 모바일 철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롤러블 폰도 그냥 넘어가는,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되려나? 너무 아까운데. 근데 이제 뭐 몇 년간 적자가 났다고 하니 그걸 처분하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하던데,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 카메라 부분, 이 LG 이노텍 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죠. 이런 것들,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필름과 유사한 형태의 투명 폴리이미드, 이런 하드 코팅 처리한 제품, 이런 게 이제 롤러블 폰이나 앞으로의 기술 발전에 있어서 엄청 얇은 유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해요. 이렇게 곡면 모니터, 롤러블 폰, 폴더블 폰, 롤러블 TV, 이런 곡면 모니터 등 플렉서블 계열의 디스플레이 표면에 다양하게 사용 가능. 이런 업체들도 우리나라에 몇 개 있죠. 이렇게 접히는 부분들. 네, 이런 것들 제가 표시해놓긴 했는데 이제 자세히는 잘 모르는 것이라서. 그다음에 이 미니 LED도 한번 시세를 많이 움직였었죠. 미니 LED 종목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앞으로도 이 미니 LED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합니다. 뭐 덕산테코피아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오던데, 이제 저는 뭐 투자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미니 LED 관련된 종목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 미니 LED TV 이런 거. 그다음에 게임은 제가 안 해서, 근데 게임과 또 여기 5G 나오죠. 그래서 5G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 OLED TV가 게이밍 모니터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게이밍 모니터가 더 좋아지려나 이제? 와, 진짜 대단하네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이 자율주행, 미국인이 하루에 52분에서 차이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4%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운전하는 시간 동안 차에서 뭐 영화도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아니면은 자기 개발도 할 수 있다라면 진짜 이거는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포테인먼트 시장 규모는 2025년에 4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업체도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와, 진짜 멋있네요.
네, 이렇게 뭐 MET 기반 5G는 필수다. 미래 게임 엔터테인먼트의 환경 키워드는 3C. 네, 3C라고 하네요. 이걸 뭐라 읽어야 되지? 3C? 3C라고 하니까 뭐 이상하네. 거의 3C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기도 5G 나오죠. 그래서 5G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또 5G 또 나오죠. 이 OTT 요즘 이런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 뭐 스튜디오 드래곤 그 미국 뭐죠? 넷플릭스. 전 넷플릭스는 보진 않습니다만은 운전하면서 넷플릭스 볼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게임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키워드, 네,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이렇게 있고, 헬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AI와 이런 것들로 좀 헬스 연간 증가율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이나 이런 게 좀 있죠. 그래서 한때 막 엄청 많이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이런 원격 진료 같은 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반대를 많이 하던데, 이제 앞으로의 기술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저는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이렇게 변화에 항상 발맞춰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거는 또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변화할 수 있고 또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면 좋은 쪽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피트니스를 이용하는 미국 이용자 수가 30에서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을 가지 못하고 홈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트레이너들도 이렇게 유튜브로 온라인 클래스를 많이 개설을 하는데, 앞으로 이게 더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하는 게 또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좀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이 로봇과 드론, 이제 드론 하면 이제 이 함컴 한글과 컴퓨터 쪽 그 그룹, 그리고 저기 그 제이시언 시스템 이런 쪽으로 좀 드론을 볼 수가 있겠죠. 자동차는 뭐 플라잉카 하면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뭐 이런 현대 모비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다 이제 시작인 거니까 앞으로의 주가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뭐 포스코 IC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죠. 네, 5G. 네, 5G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 2035년까지 미국과 중국이 1조 3천억 달러와 1조 7천억 달러를 투자하여 경쟁하게 될 거라고 하네요. 5G 관련 일자리는 15년간 2280만 개로 증가할 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취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거기서 더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런 쪽으로 좀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5G, 네, 5G는 무조건 기술 발전과 이렇게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G의 장점은 초고속과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 이런 것들, 이 100만 개의 기기를 연결을 한다고 하네요. 와, 대단합니다. 초연결성이라는 5G의 특성은 결국 MEC 환경이 갖춰줘야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GM에서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인 것 같아요. 모든 차량이 EV 전기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오케이. 네, 일단은 CS 관련된 리포트는 간략하게 제가 좀 이해되는 부분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5G 5G를 보도록 할게요. 5G 탑픽은 KMW하고 다산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KMW는 제가 한번 몇 번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저도 잘 들고 가고 있는데 계속 꾸준히 들고 가려고 합니다.
이 리포트에서 탑픽은 이렇게 SK텔레콤하고 KMW 다산네트워크인데 KMW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제가 관심이 별로 없어서 네, KMW 2021년에는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시가총액 6조 원에 도전할 거. 지금 시가총액이 아마 3조 원대인가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은 두 배가 이렇게 더블 된다는 건데 목표 주가 그래서 12만 원 이렇게 유지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2020년 하반기 실적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나 2021년까지 장기 분기별 이익 증가 흐름은 유지될 전망이고, 두 번째 미국 수주 지연 상황이나 2020년 말부터는 서서히 이 버라이즌이나 DC 네트워크 향 매출이 발생되며 2021년에는 상반기 인도,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유럽의 5G 투자에 나설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2위와 4등 업체와는 달리 미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인데, 이게 이미 매출 지연에 대한 실망감은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대감으로 오를 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주가 하락 시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에 나설 것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뭐 동감하신다면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2021년 분기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은 유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 예의주시해야겠죠.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 네, KMW의 이 강점은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공급을 할 수 있고, 삼성, 노키아, 에릭슨 이렇게 직접 납품 등 다양한 매출 경로가 있고, 필터, 그 다음에 안테나, 시스템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서 미국, 인도 시장에서 대량의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KMW는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에이스테크라든지 이런 거 말고 KMW에 투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에 진짜 매출은 어마어마했어요. 네, 이렇게 682억의 매출, 영업이익도 대단히 그냥 18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점프를 해버렸죠. 그래서 진짜 실제로 19년도에 KMW 이 주가는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막 몇천 원대에서 막 몇만 원까지 그냥 쑥쑥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18년 적자에서 흑전이 되면서, 네, 2020년에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매출이 조금 실망이 나왔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이거를 좀 이렇게 풀어놓은 내용인데, 2021년 전망을 밝다. 이렇게 미국 수출이 개시될 거고, 네, 그 다음에 인도, 유럽까지 본격화될 거면 진짜 뭐 KMW의 기대감이 또 엄청나게 또 높아지네요. 지금 이제 주파수 경매를 12월 달에 했고, 12월 달에 주파수 경매가 엄청나게 흥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5G가 슬슬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도 이제 5G로 출시를 했죠. 이렇게 600MHz부터 3.5GHz까지 달하는 다수의 주파수 대역을 공급을 하고, 삼성, 노키아, 에릭슨 및 다양한 매출 경로, 필터, 안테나, 시스템 등 다양한 매출을 통해 미국 통신 4개사로부터 대량의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1등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들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투자 비중을 늘리고 더욱더 매수를 늘려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뭐 재무제표에서는 이제 추정이니까, 재무제표에서는 저는 이제 항상 보는 게 이거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분기별로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2020년, 2021년에는 이제 소폭 주는데 2022년에는 좀 증가를 하죠. 그래서 몇 분기부터 좀 증가를 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현금도 2022년에는 증가할 거라는 이런 내용이 좀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레포트에서는 목표가가 18,000원으로 이렇게 올라왔네요. 네트워크 장비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나왔고, 이 DGS가 그 미국 쪽에 있는 이 다산 네트워크스 그거래요. 그래서 그게 실적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일본 매출 흐름이 견조한 상태이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수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뉴딜. 왜냐면 이제 공공 와이파이라든지 그 우리 집에 항상 그 공유기 있잖아요. 인터넷 쓰시니까 거기 SK 쓰시는 분들은 그 기계가 다산 네트워크스가 만든 기계입니다. 뭐 밑에 보시면 주 다산 네트워크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미국 법인인 DGS는 경영진을 대거 교체하며 이렇게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에 이런 법인이 있다는 게 또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IoT가 지원되는 5G 시대엔 아까 말씀드렸죠. 초저지연 스위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술을 다산 네트워크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의 최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이 부분 되게 기대감이 좀 있네요. 밑에는 이제 아까 그 내용이고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내용이고 스위치 장비 수요 증가가 이슈화 될 것이다. 이 부분 이제 초저지연 스위치 시장 이런 거. 그래서 SK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초저지연과 이 SA 이 통신을 위해서는 다산 네트워크스의 이런 기술력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의 최대 수혜주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20년에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실제로 2020년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그래도 계속 유지는 하네요. 마이너스로 안 가고 현금의 증감도 조금 줄긴 합니다만 그래도 좋은 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요 정도 레포트 두 개를 좀 길게 말씀을 좀 드렸고 차트까지 좀 봐볼게요. 차트 안 보면 좀 섭섭하죠. 자, KMW 벌써 영상 길이가 30분을 넘어가고 있네요. 자, KMW 89,500원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이때가 이제 실망 하락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길게.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고점 가려면 멀었죠. 89,500원 가려면 멀었고 이게 이제 점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위치 전혀 나빠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21선 지금 21선에 딱 걸쳐져 있는데 한번 또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1월달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1월달 안에 좀 아니면 1월달에 이렇게 좀 쉬어가면 2월부터라도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1월달에 이렇게 좀 쉬어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당연히 12만원 그 이상까지도 19년에는 뭐 16만원 간다 뭐 20만원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KMW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 다산 네트워크스 오늘 5% 올랐어요. 제가 이날인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어제 말씀드렸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확 떠버리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시총은 4,80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다산 네트워크스도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죠. 3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이게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서 15,000원 이상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걸 3파라 보고 4파 5파 보고 하나 둘 셋 이제 하락까지 딱 끝났죠. 하락까지 마무리 짓고 이 하락을 완벽하게 끝냈는지 알려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을 딱 그려 놓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선을 지금 안정적으로 넘었으니까 전고점을 향해서 이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하려면 한 14,000원, 14,000원 정도까지 봐도 될 것 같고 지금 매수도 어차피 목표가가 18,000원이니까 지금 매수해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항상 주식을 하실 때 오늘 내일 뭐 수익 내시려고 하시면은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매수를 하고 싶은데 저는 KMW를 가지고 있어서 다산 네트워스는 그냥 지켜만 보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좀 현금이 생기면 매수를 해보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언제나 뭐 악재는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히 접근을 좀 해야겠죠. 네, 월봉 지금 괜찮은데 네, 15,550원을 좀 넘어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월봉상으로도 보면 이렇게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주가가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죠. 근데 이게 이제 5G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19년도에 그것 때문에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는 이런 디지털 뉴딜 수혜라든지 앞으로의 기업 자체에 뭔가 기대감이 실리면서 더 한번 주가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장한 지는 꽤 됐네요. 2000년도에 상장을 했으니까 이때 2000년도에 주가가 상당했네요. 네, 47,000원이었으니까 못해도 한 29,000원까지는 뭐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들거든요. 네, 지금 딱 여기 2006년에 주가까지 딱 올라왔으니까 와 진짜 오래 걸렸네요. 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갔던 이유가 있을까요? 좀 역사가 궁금하네요. 이런 종목들 보면.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 그래도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길게 봐도 진짜 뭐 2000년대의 주가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이 리포트 읽어주는 남자 영상 5G 관련해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